내 마음의 골든타임. 이 시간 말씀에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으시겠죠. 아마 나는 한 번도 사람들로 인해 힘들었던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경계선 성격장애 또는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도 일종의 마음의 병,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피해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드 스윙, 감정의 변화인데요. 몇 시간 전에 다르고 또 몇 시간 후에 달라질 수 있는 아주 큰 기복에 또 자주 변하는 감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좋았다가 또 조금 후에 지금은 또 기분이 좋지 않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좋아지고 이런 무드스윙,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여기에 있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중요한지도 흔들리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말이나 감정이 아주 급하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이분들은 이 감정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리고 사물을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주 극단적이어서 all good or all bad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좋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나쁘거나 몇 가지는 좋고 몇 가지는 나쁘고의 관점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았다가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 나쁜 점이 보이면 all bad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다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 또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주 크게 또는 급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을 자기 친구로 생각했던 그 사람을 또 다음 날에는 마치 적이나 배반자를 보듯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관점이 급하게 바뀌는 것. 그래서 이런 큰 변화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역시나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안정된 그런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그 관계가 변하고 불안정하고 또 쉽게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자신을 버릴 것 같거나 등을 돌릴 것 같으면 미리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대가 그러한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미리 짐작하거나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단절하고 그리고 먼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상대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불안 때문에 실제로 상대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불안정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가까웠다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굉장히 이상화시켜서 너무나 지나치게 가까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다가 또 한순간 단 한 가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자기를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엄청난 분노와 함께 그 사람을 마치 적을 대하듯이 배신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한순간 변해버립니다. 상대는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들겠죠. 그런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버리려고 한 적도 없고 멀어지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상상과 짐작으로 이렇게 먼저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프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라던가 또 자신감이라던가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누구도 쉽게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기보다는 왜곡되고 불안정한 그런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불안, 버려짐에 대한 엄청난 불안 때문에 가끔은 위험한 행동을 하죠. 예를 들면은 마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운전을 굉장히 위험하게 한다던가 음식을 위험할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먹거나 또 소비를 한꺼번에 많이 하거나 또는 성관계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한 경우에 자해도 나타나고요. 손목을 긋는다던가 그리고 자살 행동도 나타납니다. 아니면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 이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고 자기한테 오고 돌봐주는 그러한 행동을 무의식 중에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심하게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 기복은 몇 시간에서 또는 며칠 사이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한 몇 시간 이내로 그 감정이 사라지다가 또 어떤 감정은 그 감정이 며칠 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감정에 따라 며칠에서 또는 몇 시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폭도 참 크지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사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대처하기가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해서 결국은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만성적인 이 허무감, 공허함 왜냐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늘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더더욱 그 자살 충동이라던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보이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하고 근데 그 분노가 이유가 있는 그런 합리적인 분노가 아니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고 또 그 감정을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분노 조절 문제도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트러스트하는 신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상대의 혹시라도 나를 버릴까 또 혹시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던가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멀리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다. 그러면 그 차가 막혀서 늦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거나 멀리하려고 그렇게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버림받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출장을 가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불안과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dissociation이라고 해서 그 분열, 자기 자신과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 그런 느낌도 가지고, 때로는 밖에서 자기 자신을, 몸 밖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느끼고, 그리고 이 현실과 단절된 그런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들은 모든 사람, 모든 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증상을 경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증상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몇 개만,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거의 이 증상을 다 느낀다다. 그래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느끼는 증상들도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경계선 성격 장애를 만드는가? 안타깝게도 그 원인이 정확하게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정신질병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가 이러한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졌으면 질병을 가질 그 가능성, 아니면 위험 요소가 아주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걸린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가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도 다 가질 것, 다 이 증상을 나중에 발병을 할 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그 뇌의 어떤 기능이라던가 뇌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를 연구를 해보면 그 기능이라던가 구조가 좀 달라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과 그 뇌의 구조나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지만, 문제는 이 다른 구조가 그 경계선 성격 장애의 원인인지, 아니면 그거 경계선 성격 장애 때문에 생겨난 구조의 변화인지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하고도 관계가 된다, 브레인 팩터도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문화,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요. 이 경계선 성격 장애 보시면은 이제 버림받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학을 조사해 보면, 히스토리를 조사해 보면 거의 심리적 외상에 가까운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과거에 또는 어린 시절에 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어떤 학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기당하는,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어린 시절 그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계선적 성격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특히 어린 시절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그 충격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심리적 외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의 내 마음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847-813-907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